1952년 3월 부산. 이른 아침 햇살이 작은 집의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수진의 교복, 어머니의 치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이곳 부산만큼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김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평양을 탈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밥 다 됐어. 수진이 부엌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18살이었습니다. 여학교에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보안성 지하 감방에서의 악몽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김민호가 마지막 빨래를 널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평양에서 끌려왔을 때의 창백하고 마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살도 올랐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민호야, 빨리 앉아라. 밥이 식겠다. 네, 어머니. 식탁에는 따끈한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식사였지만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김민호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식사였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재미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똑똑하지. 김민호가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는 요즘 뭐해? 매일 집에만 있잖아. 김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정보기관의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곧 찾을 거야. 오빠, 부산은 좋지? 평양보다 훨씬 좋지? 그래, 여기는 자유로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김민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웃음소리가 있는 집.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3번. 김민호는 긴장했습니다. 특별한 노크였습니다. 정보기관의 신호였습니다. 내가 나갈게. 김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빛여우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일부러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정체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네, 마당으로 나가시죠. 2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은빛 여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소. 즉시 소집이요. 무슨 일이요? 새로운 임무요? 그렇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임무요. 은빛 여우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경도에서 중대한 정보가 입수되었소. 소련이 북한에 새로운 무기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요. 그것도 핵무기와 관련된 것일 수 있소. 김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핵무기, 확실한 정보요? 100%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요. 소련 과학자들이 함경도 산악지대 어딘가에 비밀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오.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오. 아니, 더 끔찍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오. 김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와 수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오? 내일 새벽이요. 시간이 없소. 함경도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이요. 임무의 성공 확률은? 은빛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50%도 안 될 거요. 함경도는 북한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지역이요. 게다가 비밀시설이라면 보안성과 소련군이 함께 지킬 것이요. 그래도 가야 하는군. 당신이 거부할 수도 있어. 가족이 있으니까. 다른 요원을 보낼 수도. 아니요. 김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하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요.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오. 은빛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김민호의 그런 점을 존경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자갈치 부두 제3창고 앞에서 만나시오. 늦지 마시오. 알겠소. 은빛저우는 떠났습니다. 김민호는 한동안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까의 맑은 하늘은 구름으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떠나야 하는구나. 김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김민호는 식탁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왜 밥을 안 먹니? 어디 아프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김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제가 출장을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도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출장? 어디로? 북쪽으로요. 회사 일로. 북쪽?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야, 너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니? 김민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미가 모를 줄 아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또 저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지? 평양으로? 북한으로? 어머니, 우리를 구하려고 평양까지 왔잖니.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가려고 하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니? 김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산도 안전하지 않아요. 수진이도 어머니도 모두가 위험해져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거지? 아니야. 거짓말. 오빠 얼굴 보면 알아. 정말 위험한 거잖아. 김민호는 여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그런 약속 지킬 수 있어? 혹시 다시는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오빠를 믿어.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려도 갈 것이라는 것을. 언제 가니? 내일. 새벽에요.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 아니에요. 잠깐 다녀오는 거예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저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김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총, 탄약, 나침반, 지도, 비상식량, 응급의료품,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사진은 전쟁 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은 사진.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민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이 사진처럼 우리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사진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민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어떻게 자겠니? 아들이 떠나는데. 어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주먹밥이다. 길에서 배고플 때 먹어라. 어머니.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는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쓰시던 부적이다. 전쟁 중에도 이것 덕분에 살아남으셨다고 하셨어. 너도 가지고 가거라. 김민호는 부적을 받았습니다. 낡고 해진 천주머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네. 꼭 살아서 돌아와라. 약속해라. 약속할게요. 어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자갈치 부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김민호는 제3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빛여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작은 어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소? 언제나 준비되어 있소. 그럼 출발하시오. 시간이 없소. 두 사람은 배에 올랐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함경도까지는 정확히 어떻게 가오? 김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이요. 울산, 포항, 강릉을 거쳐 속초까지 갈 거요. 거기서부터는 육로로 38선을 넘을 것이요. 38선을 어떻게 넘소? 안전한 루트가 있소. 지뢰밭을 피할 수 있는 길이요. 그 다음에는 원산까지 가야 하오. 원산에서 함흥까지는 기차를 탈 수도 있소. 신분증은? 위조 신분증이 준비되어 있소. 당신은 함경도 출신 농부요. 나는 당신의 아내고. 최종 목표 지점은? 함흥에서 북쪽으로 30km. 갑산이라는 작은 광산 마을 근처요. 그 산속 어딘가에 비밀 시설이 있다고 하오. 경비는 어느 정도요? 매우 삼엄할 것이요. 소련군 고문단과 북한 보안성이 함께 지키고 있을 거요. 아마도 박철수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소. 김민호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비처오. 왜 그러시오? 만약 우리 중 하나가 잡히면? 은비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임무를 완수해야 하오. 동료를 구하려다가 임무를 실패하면 안 돼요. 냉정하군. 이것이 우리 일이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 아니오? 그래도 김민호. 은빛저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는 각오하고 있어. 언젠가는 죽을 거라고. 이 일을 하면서 노년까지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소? 왜 이 일을 하오?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소? 있었소. 과거형이요. 은빛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 초기에 모두 죽었소. 인민군에게.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소. 복수하기 위해. 복수? 하지만 이제는 복수만이 아니오. 이 전쟁을 끝내고 싶소. 더 이상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배는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평양 보안성 본부 박철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비밀시설의 보안 계획서였습니다. 그는 김민호를 놓친 후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모든 가능한 남측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남측이 함경도를 노릴 것이다. 박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낼 사람은 김민호일 것이다. 반드시.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여러 경로를 표시했습니다. 남측에서 함경도로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루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는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시오. 보안성 차장 리명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동무 준비는 되었소? 네, 차장 동무. 내일 함경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좋소. 함경도 시설은 우리의 미래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호. 제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리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박철수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는 내가 내 손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장을 볼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함경도 갑산 근처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산속 작은 오두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38선을 넘을 때는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우회해야 했고 여러 번 검문소를 피해야 했습니다. 원산에서 함흥까지는 기차를 탔습니다. 위조 신분증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이 저 산 너머요. 은빛여우가 쌍안경으로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좌표는 알고 있소. 하지만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요. 지하에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높소. 협조자는 언제 만나오? 오늘 밤 10시. 폐광에서 만나기로 했소. 협조자의 신원은? 암호명 까마귀. 북한 과학자요. 실제로 그 시설에서 일하고 있소. 믿을 수 있소? 본부에서 검증했소. 그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소. 북한 정권을 증오하고 있다고 하오. 가족이 인질인 사람을 믿어도 될까? 다른 선택이 없소. 내부 정보가 없으면 시설에 접근조차 할 수 없소. 김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췄습니다. 폐광 입구는 어둡고 음산했습니다. 김민호는 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모를 매복에 대비했습니다. 누구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쪽에서 왔소. 까마귀를 찼소. 암호는? 붉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확인됐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른 체구의 50대 남자였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시오. 여기는 위험하오. 세 사람은 폐광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까마귀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시설에 대해 말해주시오. 김민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까마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연구시설이요. 정확히 말하면 우라늄 농축 실험 시설이요.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아직은 초기 단계요. 하지만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어. 3년, 길어야 5년 안에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 거요.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의 규모는 지하 3층 구조요. 약 500명의 과학자와 기술자가 일하고 있어. 그리고 소련 고문단이 20명 정도 상주하고 있어. 경비는 보안성 특수부대 200명. 그리고 최근에 박철수라는 자가 총책임자로 왔소. 김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철수가 그 사람을 아시오? 잘 알고 있소. 까마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설 입구는 3곳이오. 하지만 모두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소.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오. 증거가 필요하오.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 까마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찍은 사진들이요. 시설 내부, 우라늄 농축 장비, 설계도면, 그리고 소련 과학자들과의 회의록도 촬영했소. 김민호가 필름통을 받으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불빛이 있다. 폐광 안을 수색해라. 보안성 요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각됐소. 까마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김민호는 재빨리 필름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빛여우가 총을 꺼냈습니다. 뒷문이 있소? 있소. 이쪽으로. 까마귀가 폐광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보안성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됐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민호가 재빨리 반격했습니다. 은빛여우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쪽 갱도로. 까마귀가 좁은 갱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붕괴 위험이 있소. 다른 방법이 없소. 빨리. 3사람은 좁은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기어가야 했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지 마. 위험하다. 하지만 몇몇 요원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갱도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출구요. 까마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빨리 가야 하오. 무너질 것 같소. 마침내 출구가 보였습니다. 3사람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산 반대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보안성 요원들. 완벽한 매복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민호야. 박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철수 형, 잘 걸려들었어.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렸거든. 김민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다는 것을. 박철수는 까마귀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 덕분이지. 까마귀는 우리 사람이야. 이중 스파이지. 김민호는 까마귀를 바라봤습니다. 까마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내 가족을, 내 아내와 아이들을 인질로. 이게 자식? 은빛여우가 까마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쏘지 마시오.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총 한 발이라도 쏘면 너희 둘 다 벌집이 될 거야. 수십 개의 총구가 너희를 겨냥하고 있어. 김민호는 주의를 봤습니다. 정말로 수십 명의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필름통을 내놔라.
박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지? 시설 사진. 김민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필름통이 만져졌습니다. 이것을 넘겨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항복할 거야? 저항할 거야? 형은 정말 나를 죽일 수 있어?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적이야. 친구가 아니라. 한때는 같은 꿈을 꿨잖소. 독립된 조국을. 그 꿈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김민호는 천천히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이다. 엎드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발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요. 은빛여우가 김민호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기와 혼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쫓아라. 절대 놓치지 마. 박철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추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호와 은빛여우는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계속 뛰시오. 두 사람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쉬시오. 은빛여우가 나무에 기대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소? 조금. 숨이 차서. 그때 김민호는 그녀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다쳤소? 괜찮소? 그냥 스쳤을 뿐이요.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총을 맞은 것입니다. 언제 맞았소? 폐광에서. 아마도. 은빛여우가 비틀거렸습니다. 김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잡았습니다. 버티시오. 치료해야 하오. 필름통은 안전하오. 여기 있소. 그럼 됐소. 그것만. 남쪽으로. 은빛여우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민호는 은빛여우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시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평양의 그림자들, 그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